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강의. 오늘은 사진의 원리와 간단한 피놀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요, 렌즈 없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렌즈 없이 사진이 찍힌다. 굉장히 의아하죠. 하지만 찍혔습니다. 사실 이건 카메라도 아닙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지금은 작고하신 유경선 교수님의 작품 사진입니다. 이 작가님은요, 트럭을 가지고 다니셨는데요. 이 트럭이 사진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빛으로 촬영을 하셨습니다. 렌즈가 없이 트럭으로만 어떻게 촬영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카메라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라는 말의 기원은요,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말의 뜻은요, 카메라는 방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어둡다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어두운 방,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 준비한 하나의 사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파는 중세시대의 성과 풍경을 안쪽에서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하얀색 벽면에 상을 맺히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성의 뾰족한 윗부분이 아랫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부분이 밑에 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귀족으로 보이는 이 한 사나이가 안에다가 흰색 종이를 놓고 그것을 빛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카메라와 유사하죠. 카메라 옵스큐라의 어두운 방이라는 뜻은요, 실제로 어두운 방을 의미합니다. 빛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상하 좌우 거꾸로 된 상을 맺혀줍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특징, 빛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됐던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기일식을 관찰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텐트, 그러니까 사막의 텐트 안으로 들어온 빛을 보고 해가 내 배 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발견을 했던 그런 흔적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 사진의 원리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도구가 바로 바늘구멍 사진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많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곤 하는데요. 겉에 검은색 박스와 그 박스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그 검은색 박스에 들어가는 또 다른 박스 앞면에는 얇은 기름 종이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밝게 빛나는 양초를 바라보면서 겉에 박스와 안쪽 박스를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죠. 초점이 맞았을 때 상이 기름 종이 안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불빛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상을 거꾸로 맺히게 해주는 빛의 특성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절에 만들어진 화법 중에서 원근법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원근법은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를 주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원근감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그 원근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카메라 옵스큐라였습니다. 귀족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의 구멍을 뚫어 놓고 그것에 반사된 거울을 통해서 그 위에 이제 뿌연 우윳빛 색깔의 유리 위에다가
얇은 종이를 얹어놓고 따라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이 보는 것과 같은 정확한 사실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작은 구멍에서 여기 보이는 렌즈까지 같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거의 카메라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이미지를 남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과연 무엇으로 남길 것이냐? 그림 말고 다른 걸 대체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1800년대 많은 과학자, 발명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거칩니다. 가장 먼저 상을 포착해내는 기술을 발명한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니엡스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이 니엡스는요, 사진을 최초로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도 같이 만들고 굉장히 많은 발명과 과학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니엡스는 상을 빛이 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상을 거꾸로 맺혀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간직해 놓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니엡스는 빛에 의해서 색깔이 변화하는 그런 화학적인 액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발견되었던 게 바로 타르입니다. 타르는 아스팔트의 색깔이 처음에는 굉장히 진했다가 나중에는 변색되는, 회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니엡스는 그런 아스팔트 같은 재질의 액체를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빛을 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빛을 받은 부분이 하얗게,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까맣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재빠르게 포착해낸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처음 발명되었지만 후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처음 발명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학계에 처음 내가 사진을 발명했다, 순간을 포착해냈다라고 알려진 것은 바로 다게르입니다. 다게르는 역시 프랑스의 과학자로서 사실은 아까 봤던 니엡스와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하다가 니엡스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이제 사진을 다게르오타입이라는 최초의 사진을 발명하고 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게르가 처음 발명한 이 사진은요, 복제가 불가능한 음판 사진술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즉석 사진, 폴라로이드와 같이 복제가 안 되고 그냥 단 하나의 상으로 남게 되는 사진인 것이죠. 다게르는 구리판 위에다가 동판 위에 은을 얇게 바른 후에 그 위에다가 화학 처리를 해서 굉장히 복잡한 화학 처리를 합니다. 수은도 쬐고요, 요오드를 또 바르고요, 이런 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상을 빠르게 포착해냅니다. 전에 봤던 니엡스의 사진보다 훨씬 더 선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839년에 발표된 다게르의 사진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사진에 대해서 또 달리 연구를 했던 영국의 발명가가 있습니다. 바로 탈보트인데요. 영국의 귀족 출신으로 굉장히 과학과 발명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계에서 다게르가 다게르오타입을 발표하자마자 나는 내가 먼저 이걸 만들어서 이미 난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누가 최초의 사진을 발명한 사진가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탈보트가 만들었던 칼로타입, 다게르가 만들었던 다게르오타입의 차이점은요, 이것이 복제가 가능하냐, 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탈보트가 만든 칼로타입,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처음에 탈보트가 원래는 이제 인쇄를 하는 인쇄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의 도감을 이제 동판에다가 그린 후에 그것을 인쇄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걸 동판을 이제 긁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군대로 징집되고 나서 자기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나니까 이거를 사람이 그리지 않고 이 순간에 그냥 포착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이거를 책으로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왜
우리 은 액세서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햇빛에 많이 노출됐을 때 검게 변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오드와 은을 종이에 발랐습니다. 약간 뿌연 종이에 바른 후에 그것을 놓고 상을 담아낸 후에 그것이 지금의 필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반투명한 종이를 다른 종이에 쬐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담았던 상이 검은색이 여기선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즉 결국 사진의 복제가 가능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음판 사진술, 다게레오 타입보다는 화질이 약간은 떨어지긴 하지만요. 이렇게 최초의 사진집을 발행할 정도로 복사에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책이 총 6권으로 구성된 팍스 탈보트가 만든 더 펜슬 오브 네이처, 자연의 연필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사진집입니다. 그 후에 사진은 감광물질의 발전과 함께 지금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마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암실인데요. 마차를 완전히 깜깜하게 만든 후에 그 안에서 은을 바르고 액체를 발라서 그거를 필름을 만든 후에 재빠르게 그걸 찍어서 현상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 셀룰로이드가 만들어지고요. 셀룰로이드는 이렇게 쉽게 접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셀룰로이드에 은을 바른 후에 그것을 돌돌돌돌 말아서 바로 롤필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롤필름을 처음으로 만든 게 코닥 이스트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코닥, 필름 코닥입니다. 그러고 나서 디지털 CCD가 발명이 되면서 아날로그 시대는 거의 끝무렵에 와 있습니다. 최초로 롤필름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사진을 접근시켰던 코닥사는 지금 이제 루머로는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것도 코닥입니다. 코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CD 센서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 방법이 조금 현대 시대와 시대 흐름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찍은 디지털 사진을 가지고 자기의 가게에 와서 프린트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프린트를 하지 않고 이제는 웹에 공유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점을 세계적으로 쫙 퍼뜨린 코닥사는 그 지점들이 하나둘 망해가면서 같이 망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판권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감광 그리고 사진의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린 유경선 교수님의 피놀 사진, 그것들을 집에서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핀홀, 즉 바늘구멍 카메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렌즈 없이 촬영이 될까요? 렌즈 없이 작은 구멍으로만으로도 상이 만들어짐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바늘구멍 사진기를 통해서 우리가 촛불을 볼 때 촛불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건 제가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이렇게 깡통 철 재질로 된 깡통을 작게 자릅니다. 이 작게 자른 이 철판 위에다가 조그만한 구멍을 냅니다. 저는 아주 얇은 못으로 냈는데요. 더 작게 내실 분들은 바늘로도 이렇게 뚫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렌즈, 이게 바디캡이죠. 카메라 바디캡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드릴 구멍을 뚫은 곳에 판을 부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테이프와 본드로 붙여줬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렌즈는 없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정중앙에. 이 구멍을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 보는 거죠. 물론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렌즈 캡, 바디 캡을 팔기도 합니다. 물론 파는 카메라 캡을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보이시는 이 세 장이 제가 촬영한 핀홀 사진입니다. 아주
더 정교하게 작은 구멍으로 만들었다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선명한 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노출은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창가 옆에 있는 사람을 촬영을 한 건데요. 이 사진이 아마 8초 정도의 노출값을 가지고 있었고요. 삼각대가 없으면 더 흔들렸겠죠. 물론 삼각대에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대낮에 밖에서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1초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도 1초가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버스가 지나간 흔적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상이 보이긴 하는데 직사광선으로 인한 안 좋은 수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렌즈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카메라에서 많은 빛을 빠른 시간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리 혹은 유리가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렌즈의 결함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코팅을 한다든지 렌즈를 깎는다든지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놀 카메라는 그것들의 결함이 그대로 보이고 빛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피놀 카메라는 피놀 카메라만의 그런 감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 없이 사진을 찍는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노출을 열어둔다. 그 시간의 지나감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낸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명한 사진이 아닌 뭔가 결함이 있지만 조금 더 감성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트럭이 바로 유경선 교수님이 몰고 다니셨던 카메라입니다. 즉 어두운 방이죠. 여러분들도 다 어두운 방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좋은 렌즈, 비싼 렌즈를 해서 정확하고 빠른 상을 포착해내실 수도 있지만요. 꼭 비싸고 좋은 것들이 아니어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멍만 하나 뚫어주면 또 다른 시각적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